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의 인구가 900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산업 시장들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3천억 정도 시장 규모가 잡히는데요. 2020년에는 6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점차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료 시장은 이제 어려운 게 없죠. 이제 반려동물에게 어떤 먹이를 주고 어떤 사료를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용품 시장은 목줄이라든지 혹은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우스, 방석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용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 서비스업은 요즘에 반려동물 전용 호텔이라든지 혹은 이제 카페라든지 아니면 미용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마지막으로 수의업, 우리 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사료 시장입니다. 사료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부분이 외국 대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가 네슬레와 마스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고급 사료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로 볼 수가 있죠. 자, 내 반려동물에게 싼 음식을, 싼 사료를 섭취시킬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은 조금 비싼 거, 반려동물이 좋아하고 영양가도 높은 거, 질이 좋은 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사료가 좀 고급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간식 산업도 활성화가 되고 있죠. 옛날에는 반려동물에게 사료만 주면 그만이었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반려동물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즐겨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사료 시장에서 사료는 크게 5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가닉, 홀리스틱, 슈퍼프리엄, 프리미엄, 보통 사료, 보통 이 정도 등급으로 사료를 나누게 되는데요. 자, 등급이 아무래도 높아질수록 질이 훨씬 더 좋겠죠. 최상위 등급에 있는 게 바로 오가닉, 즉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사료를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반려동물 사료를 구입을 하실 때 어떤 등급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이 사료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용품 시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료 시장처럼 소비자의 취향이 고급화되고 있죠. 조금 더 저렴한 것보다는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것을 내 반려동물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주인들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 취향이 점점 고급화되고 있고, 기왕이면 조금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조금 더 유니크하다든지 조금 더 질이 좋다든지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비자 트렌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비스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 전용 여러 가지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호텔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뭐 카페, 미용실 등등이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이렇게 시장을 따로따로 나눈다기보다는 이제는 시장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용품 업체와 서비스 업체가 결합을 하면서 시장이 복합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론적인 용어로 보면 조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대형마트에 갔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실제로 최근 이제 대형마트에 방문을 해보면 애견 샵이 있죠. 반려동물을 이제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애견 센터, 애견 샵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려동물들을 구입을 할 수도 있으면서 또 목줄이라든지 어떤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용품들을 한 번에 또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미용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호텔, 데이케어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가 중요한 반려동물 산업의 트렌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의업, 쉽게 말하면은 동물병원이죠. 전국에 한 3,600개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은 수도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동물병원도 마찬가지로 진료만 하고 치료만 해주지 않죠. 요즘에는 용품을 당연히 거의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미용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업도 마찬가지로 사료시장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서비스업이 모두 합쳐지고 있는 대형화, 복합화의 추세에 하나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커다란 산업시장 4가지였지만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볼게요. 기타 시장으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있는데 반려동물에게도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보험사들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상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은 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점차 이제 아끼는 사람들, 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하나의 시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산업시장들의 미래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IT 강국이죠. IT 기술과도 결합이 되겠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 가장 폭발적으로 인기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홈 CCTV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홈 카메라라고 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집에 CCTV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출근을 한다든지 등교를 한다든지 또 독신 가구의 그런 이제 비율도 늘어나고 있죠. 집에 반려동물, 반려견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우리 애가 이제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사고는 안 쳤는지 모습을 이런 장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구들을 통해서 촬영되고 있는 영상은 이제 주인의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IT 기술과도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또 우리가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되겠죠. 또 두 번째로는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1인 서비스가 증가할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NS는 계정 아마 하나씩 다들 있으실 거예요. 1인 홍보가 SNS를 통해서 가능한 시대다 보니까 쉽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스스로를 홍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의 이제 산책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든지 혹은 픽업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과 1대1로 이제 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가 점차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1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제 내가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점차 많아질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반려동물이 미래 산업으로는 전용 공간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반려동물을 당연히 집에 혼자 두거나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함께 데려가기가 여건이 너무 안 좋거나 혹은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을 환영하고 반려동물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애견이 들어갈 수 있는 카페라든지 혹은 애견이 또 반려견주들이 모두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과 전용 공간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산업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도, 관심도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반려동물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분실과 유기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또 짖음이라든지 어떤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